노인은 조각배를 타고 혼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였다.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채 벌써 84일 동안이나 멕시코만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멕시코만 깊은 물에 미끼를 던진다. 노인은 야위고 수척한 어부였다. 비록 노쇠했지만 눈만은 예외였다. 그 눈은 바다처럼 푸르고 생기가 넘쳐 흐르며 패배를 몰랐다. 고기와 이틀간의 사투를 벌이며 노인은 이렇게 외친다. 인간은 패배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패배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해밍웨이가 비극적인 엽총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삶을 일관한 철칙이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 아바나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거대한 콘크리트 조형물이다. 이름하여 혁명기념탑. 쿠바가 전 세계에 그 존재를 확실히 알리게 된 쿠바 혁명을 기념해 세워진 탑이다. 쿠바 혁명이 일어난 것은 1959년. 40년이 된 지금도 그 혁명의 열기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시지 않은 혁명의 열기. 그것은 체게바라라는 한 혁명가에 대한 쿠바인들의 애정으로 상징된다. 쿠바 혁명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체게바라. 체게바라는 아바나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쿠바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그 어떤 관광 엽서보다도 체게바라의 그것은 압도적인 인기를 누린다.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의 선봉장이었던 체게바라. 볼리비아에서 처형된 그의 유해가 쿠바로 돌아온 작년 이후 체게바라의 얼굴이 담긴 관광 상품은 더욱 많아졌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은 아바나를 시간이 멎어버린 도시로 만들었다. 거기에는 혁명 이후 쿠바와 사이가 불편해진 미국의 경제 봉쇄도 한몫을 했다. 거리에서 흔히 눈에 띄는 미국제 고물 자동차. 혁명 직후 쿠바를 떠난 미국인들이 남기고 간 것들이다. 이런 차들의 평균 연령은 50년. 굴러가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아바나 시내 한 고급 레스토랑 라 프로리디타. 미국인들의 흔적은 이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쿠바를 여행하는 외국 관광객들은 어떤 미국인을 만나기 위해 꼭 이곳을 찾는다.
그 미국인이 즐겨 마시던 칵테일 다이끼리. 쿠바의 유명한 럼주에 레몬과 청량음료를 넣어 만든 것으로 가격은 한 잔에 $6. 무척 비싼 편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그 미국인의 채취를 느끼기 위해 기꺼이 다이끼리를 마신다. 그 미국인은 바로 이곳 쿠바에서 소설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다. 해밍웨이가 쿠바에서 머무른 것은 약 20년. 그동안 그는 이곳 라플로리디타에서 다이끼리를 마시며 많은 쿠바인들과 어울렸다. 비록 적대국 미국의 시민이었지만 쿠바 사람들은 해밍웨이를 파파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그를 좋아한다. A pesar de provenir de un país que es hostil a nuestro país, a nuestro pueblo, de un gobierno que es hostil a nuestro pueblo, es como parte de lo mejor del pueblo norteamericano. Yo puedo decir que casi nadie en Cuba desconoce quién es Hemingway porque lo admira como escritor y lo admira como un ser humano que vivió con su tiempo de una manera muy emocionante y muy genuina. O sea, Hemingway le podemos decir que fue un hombre que aquí vino aquí a Cuba, se instaló en la finca La Vigía, ayudó mucho a Cuba, muchas cosas. Le gustaban las cosas de Cuba, nos fraternizó con varias personalidades. Le gustaba mucho Cojima, también tenía una casa en Cojima, donde él allí filmó El viejo y el mar. 쿠바를 사랑한 미국인 해밍웨이. 쿠바에서 그의 인기는 체게바라의 그것에 못지않다. 해밍웨이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워했다는 곳 고히마르. 거리에서 만난 쿠바인들은 바로 그 고히마르에 가야만 해밍웨이를 만날 수 있다고들 한다. 고히마르 지역은 아바나위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해밍웨이 여기에 와서 몇 년 동안에 계속 물고기를 잡으면서 쿠바 어부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고히마르가 경치가 적다고 하지만 정확하게만 하면 고히마 지역은 살기가 기가 막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쿠바 사람 호세 페레스 씨. 평양 김일성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다는 호세 씨의 북한 억양이 재밌기만 하다. 하바나에서 2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아름다운 어촌 고히마르. 이곳이 바로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무대가 되는 것이다. 해질 무렵이면 멕시코만 먼 바다로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들어온다. 뜨거운 태양 아래 낮 동안 적막했던 포구는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낚시로 잡아올린 것들이라 고기의 양은 많지 않다. 하지만 뭔가 부산스럽고 생기 넘치는 포구의 풍경은 우리네 어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대열을 낚은 젊은 어부는 고기를 자랑스럽게 내보인다. 마침 눈에 띄는 조각배, 해밍웨이 6호. 해밍웨이에 대한 이곳 어부들의 애정을 짐작케 한다. 이곳에서 지낸 20년 동안 해밍웨이는 어부들과 친구처럼 어울렸다. 고히마르 포구의 나이든 어부들 치고 그때 해밍웨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Usted lo recuerda? ¿Usted lo conoció personalmente? Muchas veces era un hombre de un temperamento bastante fuerte. Era muy, vaya, aparte de ser un hombre de un carácter fuerte, él era muy sociable con todo el mundo. Humano. Humano. Él era muy servicial, muy bueno. Sí. Estaba mucho la bebida.
Ahora él controlado. Bebía, pero controlado. ¿Usted tomó alguna vez con él? Sí, como no, en la terraza. Él venía ahí cuando venía de la pesca, a todos los trabajadores, lo invitaba a almorzar ahí. Me dijeron también que usted tiene fotos de él. Sí, tengo fotos. Hay un libro. 포구에서 만난 한 노인은 해밍웨이에 대해 특별히 보여줄 것이 있다며 집으로 가자고 한다. 그것은 젊은 시절 그가 영화 노인과 바다에 출연했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다. Estas son las fotos que usted tiene. Y entonces esta es la gran pieza. Esa es la gran pieza. ¿Cuánto pesó eso? 1200 libras. 1200 libras. En bruto. ¿Y esta es la misma pieza que sale en la película? La misma. Esta sale en la película. Esa es la que sale volando en la película. Porque ellos fueron al Perú a capturar una. La pegaron, pero se le fue. Y esta la cogieron aquí en Esta la Cojima. cogieron aquí frente a Jaruco. Este soy yo sentado aquí hablando con Hemingway, que Hemingway está en este lado. 40년도 넘은 당시의 일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까르네로 노인. Creo que es un periodo español que está en...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신이 나는 모양이다. Y estos son los compañeros que trabajamos en la película Viejos Hermanos. Este soy yo. ¿Y qué edad usted tenía ahí? 21 años. ¿Y en qué año entonces se tiró esa foto? Esta foto en el 56. ¿Y dónde estaban ahí en ese momento? En casa de Hemingway. Esto es la foto de casa de Hemingway. Este es el periódico que tiene él en la pared. Este es un archivo del libro de él, un librero que tiene puesto ahí en la pared. Bueno, y estos son los compañeros que trabajamos en la película, que estos dos son muertos ya también. 해밍웨이는 평소 고히마르 어부들과 어울리며 낚시를 즐겼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들의 삶에서 해밍웨이는 많은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늘 그들 곁에 있고자 했다. 어부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했던 해밍웨이.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고히마르 어부들은 해밍웨이를 추모하는 흉상을 포구 어귀에 세웠다. 쿠바를 사랑한 미국인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는 그 어떤 이들보다도 격정적인 삶을 살았다. 어린 시절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만들었던 소년 해밍웨이. 그는 18 어린 나이에 신문 기자가 됐다. 해밍웨이 작품의 특징은 힘차고 간결한 문체에 있다. 이것은 그가 다니던 신문사에 생동감 있는 기사 작성 원칙이 토대가 됐다. 제1차 세계대전은 청년 기자 해밍웨이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눈으로 확인한 기사만이 최고의 기사라고 생각했던 해밍웨이에게 전쟁은 가장 생생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시체들. 해밍웨이는 이탈리아 전선에서 참혹한 전쟁의 실체인 죽음을 체험한다.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을 당한 해밍웨이는 야전 병원으로 후송된다. 그곳에서 그는 첫사랑의 여인 애그니스 폰 크로스케를 만난다. 그녀가 바로 해밍웨이의 소설 모기어 자리거라의 여주인공 캐서린 바클리의 실제 모델이다. 어부들의 움직임이 부산한 고히마르 포구의 아침. 해밍웨이는 이곳에서 한 늙은 어부의 이야기를 듣는다. 3일 동안의 처절한 사투 끝에 잡은 큰 고기를 상어떼에게 모두 뜯겼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소설 노인과 바다의 소재가 된다.
소설은 84일째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노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한때 잘 나갔던 젊은 시절을 보낸 늙은 어부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한다. 커다란 도세치를 잡기 위해서는 크고 싱싱한 미끼가 필요하다. 바다 낚시에 관한 전문 수필을 쓸 정도로 해밍웨이는 훌륭한 낚시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부들과 어울릴 때면 마음씨 좋은 술친구이자 예리한 관찰자였다. 해밍웨이는 어부들의 낚시 미끼 꿰는 모습뿐 아니라 그들의 말투며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히 관찰했다. 이것이 소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 노인의 행동과 심리 묘사에 적절히 활용된 것이다. 해는 더욱 밝아지고 햇빛은 물 위에 비쳤다. 태양이 더 높이 떠오르자 잔잔한 물 위에 광선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그래서 노인은 빛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노를 저어나갔다. 노인은 오늘 멀리 나갈 생각이었다. 노인은 육지의 흙냄새를 뒤로 남겨두고 이른 아침 바다의 시원한 냄새가 풍겨오는 바다를 향해 노를 저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그 깊은 해구에서 낚시질을 했지만 허사였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오늘은 가다랭이와 다랑어떼가 있는 데 가서 낚시질을 해보자. 그놈들 틈에 큰 고기가 끼어 있을지 모른다. 노인은 미끼를 꺼내어 물에 띄우고 배는 물결 가는 대로 맡겨놓았다. 미끼 하나는 물속에 40길이나 내려갔다. 둘째 미끼는 75길. 미끼마다 모두 머리 쪽을 아래로 향한 채 늘어져 있었다. 사실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가 20년 동안 쓰려고 별러왔던 이야기다. 패배를 거부하는 이 노인의 삶이 바로 해밍웨이 자신이 추구하던 삶이었기 때문이다. ¿Y cuántas veces salía a la semana? Me voy. Sí. Ay, me voy a salir a sábado y domingo más bien. Otros días entre semana había veces, pero más bien sábado y domingo. Porque él lo que se dedicaba a escribir mucho también. Como escritor, él era escritor y corresponsal de guerra. Y entonces todas él iba escribiendo y los sábados y domingos se dedicaba a pescar o a la cacería, según. Sábado y domingo fundamentalmente pescado. Sí, sábado y domingo, era lo más que pescaba. ¿Y tiene alguna anécdota interesante de Hemingway? Bueno, anécdota es lo que lo hizo en la película de nosotros, que se basó en la película aquí. Él se basó mucho en la película aquí y no quería que lo hicieran en otro lado. Porque la compañía donde él vino, la Warner Bros., quería hacer la película en las Azores, en las Islas Azores. Y entonces, él no quiso. Digo, si no lo hacían aquí en Cojino, la película no se hacía. Y entonces él terminó la película aquí en Cojino. La terminó aquí estuvimos como 8 meses haciendo la película. Más o menos. 8 meses y pico. ¿Usted trabajó en la película? Toda la película la trabajé, todo. ¿Qué papel hizo en la película? Bueno, pescar como me ves así, igual. 노인은 시커먼 물 속으로 똑바로 잠긴 낚시줄을 살폈다. 평생 동안 이른 아침 햇살이 내 눈을 상하게 했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눈은 아직 좋았다. 노인은 낚싯줄 하나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옳지, 됐구나. 노인은 손을 뻗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로 낚싯줄을 부드럽게 잡았다. 노인은 낚싯줄을 등에 메고 힘껏 잡아당겼다. 낚싯줄이 팽팽해져서 물방울이 튀었다. 그러자 낚싯줄은 물속에서 쉬익 하는 소리를 냈다.
노인은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끄는 힘에 맞서 몸을 뒤로 젖히고는 여전히 낚싯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러나 끄덕도 하지 않았다. 고기는 그저 천천히 달아날 뿐이고 노인은 그 고기를 한치도 끌어올릴 수 없었다. 배는 서서히 서북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밍웨이만큼 죽음을 확실히 의식하며 살아온 작가도 드물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예외 없이 죽음과 늘 가까이 있다. 그런 해밍웨이에게 스페인의 투우는 단순한 흥미의 대상이 아니었다. 투우장은 바로 눈앞에서 삶과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해밍웨이 자신의 삶도 늘 죽음과 가까이 있었다. 그만큼 거친 생활이었다. 파시즘에 저항하기 위해 스페인 내전에 종군한 해밍웨이. 그것은 단순한 종군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쓴 여정이었다. 해밍웨이는 거기서 전쟁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보았다. 그는 이 귀중한 체험을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호 눌리나로 담아낸다. 스페인 내전 후 해밍웨이는 쿠바로 향한다. 약 4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었던 쿠바. 그래서 쿠바에선 식민 시절의 역사를 말해주는 스페인풍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올드 아바나. 스페인풍의 건물들이 밀집된 곳으로 마치 스페인의 어느 한 도시를 연상케 한다. 올드 아바나는 그 자체로서 귀중한 문화재다. 1514년에 조성된 이곳의 역사적 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쿠바로 온 해밍웨이는 이렇게 스페인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올드 아바나를 좋아했다. 세계적으로도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올드 아바나는 항상 외국 관광객들로 붐빈다. 예전에 식민 종주국이었던 스페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지만 요즘에는 아름다운 카리브해의 정취와 올드 아바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동양의 관광객들도 많이 눈에 띈다. 올드 아바나의 매력은 역사적 가치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흥겨운 쿠바의 전통 리듬. 관광객들은 이들에게서 쿠바인들의 자유분방함을 본다. 정열적인 해밍웨이에게 쿠바 전통 타악기에서 울려나오는 리듬은 색다른 매력이었으리다. 올드 아바나에는 또 다른 명물이 있다. 이름하여 목측식 사진기.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눈짐작으로 대강 찍는 카메라다.
박물관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구닥다리 카메라지만 사진사는 그 어떤 외국제보다도 사진이 잘 나온다고 자랑한다. 74 años, yo nací el 5 de abril del año 1924. Más de 50 años. 사진 한 장 찍는 가격은 $1.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내려왔다는 이 카메라에서 어떻게 사진이 나올까 의문이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다. 이 거리에서만 50년 넘게 사진을 찍다 보니 사진사는 해밍웨이를 찍을 기회도 가졌다. 그는 그때 기념으로 받은 소설 노인과 바다를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Estuve leyendo algo sobre la nieve del Kilimanjaro y por quién doblan las campanas, creo que se llama así, que eso se llevó al cine también. Y El hombre y el mar, que yo tengo el libro todavía. ¿Usted me igual le dedicó el libro? Sí, como no. Entonces él precisamente me llamó, mira, esto es para ti. Yo le dije, Juan, ¿y cuánto vale? Nada, si yo te lo regalo. Una excelente persona, muy tratable. Recordarlo a él, bueno, ahí en su finca hay de todo, todas las vivencias de él están ahí. 사진사 마르케스가 꼭 가봐야 한다고 일러준 핀카 비기아. 해밍웨이가 살았던 그 핀카 비기아를 찾아가는 길에는 유난히도 외국 회사의 광고판들이 눈에 많이 띈다. 지금 쿠바에는 외국 광고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쿠바 회사들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나라들이 멸망한 후 쿠바 정부도 기원체 개방을 해보았으니까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들도 자기 광고를 계속 하고 있고 쿠바 회사들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새로운 주제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바나에서 2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핀카 비기아. 핀카 비기아는 스페인어로 전망 좋은 농장이라는 뜻이다. 쿠바로 이주한 해밍웨이는 1960년까지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해밍웨이는 큰 돈을 벌었다. 그때 받은 판권료 $12,000로 산 집이 바로 이 핀카 비기아다. 해밍웨이가 쿠바를 떠난 뒤 핀카 비기아는 그를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꾸며졌다. 모든 것은 해밍웨이가 살았던 그때 그대로 보존돼 있다. 어린 시절부터 사냥을 즐긴 해밍웨이는 이곳에 있는 동안 2차례에 걸쳐 아프리카 수렵 여행을 떠났다. 그때 체험을 토대로 해밍웨이는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과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을 썼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보존돼 있는 이곳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다. 책상 위에 있어야 할 타자기가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해밍웨이가 항상 서서 글을 쓰는 버릇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타자기로 해밍웨이는 200번이나 고쳐 써가며 불후의 명작 노인과 바다를 완성했다. Esta casa al Estado cubano en presencia de Fidel Castro y en julio del año 62 se abre como museo al público.
Todo es original y todo se mantiene en el mismo lugar que acostumbraba a tener los Hemingway. Por tal razón nunca es posible entrar a la casa por conservación, por seguridad. Y es posible que la visita se pueda ver a través de puertas y de ventanas. 현재 이 핑카비기아를 찾는 외국 관광객은 하루 평균 400여 명. 그 속에는 미국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들은 문틈으로나마 해밍웨이의 채취를 느껴보려고 애를 쓴다. I think he was a great man, and I think he know how to live. He had here life with all comfort. I think it was wonderful for him. Que era un escritor muy interesante y que disfrutó la vida por completo. 핑카비기아 정원에는 해밍웨이가 즐겨 탔던 요트 필라가 있다. 필라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나오는 여장부 필라와 같은 이름이다. 해밍웨이는 이 배를 고히마르 포구에 정박해놓고 주말이면 바다로 나갔다. 해밍웨이가 그의 생애 중 가장 원숙했던 작가 시절을 쿠바에서 보낸 것은 쿠바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인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모험과 의지 그리고 격렬한 행동들. 이런 작품의 배경을 쿠바의 바다는 모두 갖추고 있다. 소설 노인과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라 테라사 레스토랑이다. Mirarte a los ojos, verte junto a mí. Piensa. 라테라사 레스토랑은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의 오두막집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다. 소설 속에서 이 라테라사 주인은 매우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그려진다. 84일간이나 고기를 못 잡은 노인을 주위 어부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이 라테라사의 주인은 노인에게 따뜻한 커피와 술 한 잔을 아끼지 않았다.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de tenerte y perderte después. 라테라사를 찾는 관광객들은 해밍웨이가 즐겨 마신 모히토 칵테일 한 잔으로 여정의 고단함을 달랜다. Mojito porque era un cóctel refrescante. Ya que cuando venía de la pesquería se lo tomaba o antes. Un mojito a base de limón, azúcar, hierbabuena, agua mineral con gas y ron. Casi siempre lo pedía doble porque le gustaba bien fuerte y con poco azúcar. Bastante limón y poco azúcar. 해밍웨이는 낚시를 갔다 올 때면 꼭 이곳에 들러 어부들과 술을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해밍웨이가 평생 동안 쓰기를 별러왔던 소설 노인과 바다. 소설 속의 늙은 어부는 고기에 이끌린 채 더욱더 먼 바다로 끌려간다. 거대한 고기와 삶과 죽음 사이의 투쟁을 계속하던 노인은 이렇게 독백한다. 내가 날 죽이는구나, 고기야.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지. 난 지금까지 너처럼 고결한 존재를 보지 못했다. 이리 와서 날 죽이렴.
누가 죽이고 누가 죽던 난 상관하느마. 배 앞에 수면이 부풀어 오르더니 마침내 고기가 올라왔다. 고기는 계속 솟아나왔고 물은 양옆구리로 쏟아져 내렸다. 고기는 햇빛에 번쩍이고 머리통과 등은 짙은 자색이었다. 그리고 햇빛 속에 양쪽 배의 줄무늬는 길게 드러났고 연보랏빛으로 빛났다. 주둥이는 야구 방망이만큼 길었고 칼날처럼 끝이 뾰족했다. 노인은 말했다. 인간은 패배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죽을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 처절한 사투 끝에 잡은 고기를 노인은 상어떼에게 모두 뜯기고 만다. 그러나 고기와의 고독한 싸움을 끝낸 노인에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노인은 결코 자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노인은 생각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멀리 바다에 나갔을 뿐이다라고. 노인이 항구로 돌아왔을 때 라데라사의 등불은 꺼져 있었다. 해밍웨이가 소설 노인과 바다로 최고의 문학적 영예인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무렵 쿠바의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다. 친미 독재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린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은 미국인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자유주의자 해밍웨이에게 혁명 후의 쿠바는 더 이상 지내기 불편한 땅으로 변해갔다. 그는 20년 동안 살았던 정든 쿠바를 떠났다. 62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돌아온 해밍웨이는 이제 자신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우울증과 편집증이 심해진 것이다. 그의 기력은 점점 떨어져 갔다. 해밍웨이는 글을 쓰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허사였다. 이제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됐다. 그리고 결정했다. 문학가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해밍웨이. 그는 보통 사람들이 거의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다 간 인물이었다. 그가 평생 세상에 말하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용기였다. 그리고 그 용기는 결코 그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 패배를 거부한 소설가 해밍웨이의 삶. 그것은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작품이었다.